앞에 배웠던 판소리개 소설과는 다르게 이 소설은 실제로 작가가 있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박지원이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소설을 만든 거야. 알겠지? 뭔가 노래가 자연스럽게 소설이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박지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뭐 몰라도 되는 사실이기는 한데 여원아, 박지원 호머니 무슨 박지원이니? 응? 연암? 그치?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지. 민서야, 언제 사람이니? 박지원. 조선 언제쯤? 조선이 길잖아. 한 500년 되니까. 조선은 이제 중기 넘어서 후기로 넘어갈 때 사람이지. 그래서 박지원은 아주 대표적인 실학자야. 이 사람 글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 실학자인 동시에 이때 이제 국제 정세가 어땠었냐면 명나라가 망하지. 명나라가 망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한번 쳐들어오지. 그게 이제 병자호란이야. 그치? 그리고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걸 당하지. 이제 절을 3번이나 해. 청나라 왕한테 우리나라 왕이 절을 3번이나 하고 완전히 이제 항복을 하고 막 효종은 이제 볼모로 잡혀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왕자가 이제 잡혀가서 인질로.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뭐를 주장했어? 명나라를 숭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명배금 혹은 숭명배청 이런 말 들어봤지? 명나라는 망했지만 우리의 어쨌든 근본은 명나라다. 라고 해서 명나라는 여전히 높게 보면서 청나라는 엄청 오랑캐라고 깔보고 그랬거든. 어쨌든 중국의 패권을 잡은 나라인데 청나라를 깔봤단 말이야. 근데 이미 청나라는 막 서양의 이제 문물들도 좀 들여오고 막 이러면서 좀 발전을 하는 나라였어.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이제 선택을 이제 잘못하는 바람에 외국에 이제 문물 같은 것도 안 받아들이고 청나라도 무시하고 우리는 청나라한테 한번 털리고 난 다음에도 청나라 엄청 무시하고 그랬거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지원이 아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청나라 무시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 뭐 좀 배우고 공부하고 해야 돼. 걔네들이 잘 사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한 게 바로 박지원의 북학파 중에 한 명이었지. 그러니까 북쪽의 나라,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뭔가 배워야 해. 그래서 이런 실학자적인 사상, 북학파적인 사상, 그러니까 실용주의지 사실은. 야, 우리가 뭐 명예 뭐 이런 거 따질 게 뭐 있어? 일단 실용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낸 거. 신우야, 뭐 있니? 이 사람 작품. 아직 많이 안 배웠으니까 호질이라는 작품도 있고. 또 이 양반들의 무능함, 그 다음에 허례허식 이런 거 엄청 비꼬았거든. 호질도 그렇고 양반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양반들의 무능함, 또 허례허식을 비판했고, 그러니까 양반을 비판했어요. 양반들, 집권자들, 위정자들. 그래서 북학파, 아야 이제 우리 그 성리학 좀 약간 밀어두고 새로운 학문도 받아들이고 문물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되잖아. 어떻게? 실용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왕이나 신하들한테 말해봐야 뭐해? 비판만 받고 비난만 받고 괜히 막 유배나 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소설이라든지 글로 돌려서 까기를 했다고. 알겠지? 막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자, 그런 소설이다. 그래서 이제 고전 소설이고 굉장히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소설이다. 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효종 17세기 효종 때, 그러니까 효종은 그 청나라에 이제 인질로 잡혀 있다가 온 왕이야, 효종. 그리고 뭐 무능한 양반 비판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박지원이 이제 허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완전 허구의 이야기야. 알겠지? 뭐 실화 이런 거 아니야. 허구의 이야기. 이게 이제 전이라는 건 일대기야.
허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려고 했는지 한번 보자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발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라고 해서, 묵적골이라는 데는 몰락한 양반이 모여 사는 곳이야. 그래서 허생이 여기에 살았다는 건 곧 뭐를 뜻해? 허생은 부 없어. 그렇지? 명예 없어. 그러니까 막 뭐 벼슬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 묵적골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 허생이야.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이렇게 은행나무에 서 있었고, 살인문이라고 하면 초가집문이지. 그러니까 허생이 이제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야.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억한 초가에는, 그래서 살인문이 열리고 두억한 초가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야. 뭐 했다? 그렇지. 가난했다. 가난했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허생이 지금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처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하루는 그 처가 워낙 이제 배고프고 못 살고 하니까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 맨날 책만 읽고 공부만 하고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라고 하고 있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은우야, 너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있을래? 그냥 심심해서 막 공부하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고 있을래? 아니야. 거의 그러지 않겠지, 그치? 나 같아도 뭔가 목적성이 없으면 공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뭔가 준비하고 하는 건, 그리고 어떤 목적, 다시 말해서 공부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직장이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뭐 그러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처가 뭐라고 해? 과거를 보지 않으니, 과거 시험을 보지 않을 건데 맨날 공부해서 뭐 합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 처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지금 이제 너희, 나, 다 똑같아. 처에게 이 독서, 다시 말해서 공부, 이런 것들은 과거 시험을 위한 수단이야. 맞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과거 시험, 뭔가 이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함이야. 혹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 아니야, 나는 독서를 익숙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과거 시험 같은 거 지금 볼 때가 아니야. 허생은 자기 발전이야. 그래서 허생에게 독서나 공부는 그냥 즐거움으로써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견해가 서로 어때? 부딪히지. 상반돼. 그치? 그럼 장인바칠은 하면 안 돼? 장사는 하면 안 돼? 다 못하겠대. 나는 못해. 난 못해. 내가 10년 동안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너 때문에 7년밖에 공부 못했네? 하고 나가버려. 가출해버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 파트야. 니네가 봐도 약간 도른자 같지 않니, 허생? 그치?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지. 맨날 그 공부만 했는데 뭐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맨날 공부만 했는데 바로 운종가라는 데로 가서 시중에 사람을 불러놓고 물었다. 누가 우리 성 안에서 제일 부자냐? 라고 물어봤고 그랬더니 누구를 말해줘? 변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었어. 우리 동네에 변가, 변씨성을 가진 사람이 제일 부자야. 라고 해서 그냥 변씨성을 가진 변씨의 집을 찾아갔어. 변씨에 대게 길게 읍하고 말했다. 야, 나 한 10억만 꺼줘봐. 처음 보는 사람한테 10억만 좀 꺼줘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격을 조금 유추할 수 있겠지. 성격이 좀 어떠니? 당당하고, 그렇지? 과감하고, 또 대범하고, 이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허생이. 근데 또 변씨는 그래, 그 10억 빌려줄게. 변씨의 성격도 어때? 대담하지. 대담해. 그냥 야, 그 정도 빌려줄게. 허생은 빌려놓고 고마워 라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대. 둘이 누가 더 도른자인지 경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제정신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른자를 니네들 쓸 때 도른자라고 쓸 수 없잖아. 서술형에. 허생 도른자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태영아 뭐라고 쓸래? 사이코? 미친 인간? 이런 거 이제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다를 이자 써서 이인이라고 하거든. 알겠지? 조금 다르다는 거야. 자, 그랬는데 변씨가 이제 돈을 빌리고 가버렸어. 그리고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구경하던 사람들이 변씨의 집안 사람들이 저기 허생 보니까 완전 거지던데. 완전 거지던데. 행색이 너무너무 초라하던데 그거 그냥 그렇게 빌려줘도 됩니까? 저희를 아시나요? 라고 했더니 변씨가 몰라.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10억을 그냥 빌려주다니 그리고 이름도 물어보지 않다니 그거 무슨 일이야? 라고 이제 변씨 집안의 자제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어. 변씨한테. 어떻게 빌려준 거야? 라고 했더니 변씨가 이건 너네들이 알 바가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내가 뭐 할 거라고 막 떠들기도 하고 혹은 나 이렇게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면서도 얼굴은 비굴하고 말을 중언부언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는데 저 손님 저 객은 누구야? 손님이거든. 여기서 손님은 허생이 되겠지. 허생.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어. 그러니까 좀 상반되는 태도지. 그치? 그냥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이랑 좀 달라. 뭔가 달라.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아마 작은 게 아닐 거야. 저런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뭔가가 있을 거야. 작전이 있어서 해봤으니까 내가 맞냐 어차피 빌려줄 건데 이름 묻고 나도 뭐 구차하게 뭐하러 그래 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제 변씨의 자제들은 허생의 뭐에 주목을 했어? 외양이라든지 또 행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주목을 해서 저거 빌려주면 안 돼. 근데 변씨는 허생의 태도나 언행에 주목을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인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지. 기준이 달라. 또 우리 이제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허생은 좀 이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당당해.
돈을 빌리면서도 꿀리지 않아. 빌리는 주제에. 또 변씨는 거기에 대범함을 갖춰서 그래 그렇게 당당해? 내가 빌려줄게. 한번 해봐. 허생은 10억을 빌리자마자 집에 들리지도 않고 안성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여기 안성 어디 있는지 아니? 태영아? 응? 안성 이렇게 있어서 안 그래도 돼. 몰라도 되는 내용이야. 있어서 여기 이제 서울이 있으면 이제 경기도가 한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경기도 있고 뭐 충청도가 한 이렇게 있고 이제 경상도 이렇게 있고 뭐 강원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전라도거든. 전라도면 여기 경기도에서 충청도 올라가는 여기가 안성이야. 안성. 한영이 여기 있거든. 한영. 그리고 강원도는 이렇게 산맥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길들이 좀 만나는 곳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도 요 안성쯤 가면은 이제 서울 거의 다 왔구나 싶은 동네. 여기서 이제 차 타고 이제 쭉 가다 보면 어쨌든 안성은 실제 지명이네. 괜찮아? 소설에 이제 실제 지명이 나왔어. 구체적이고 실제 지명이야.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니? 그러니까 해리포터 진짜 이야기야, 가짜 이야기야? 가짜 이야기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재밌게 읽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는 장치들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 무슨 역에 뭐 10과 4분의 3 정류장인가 몇이니 그게? 9와 4분의 3이니? 9와 4분의 3 정류장인데 그것도 사실 없는 거지만 그 실제 정류장 이름을 넣어두잖아. 그치? 런던에. 그 런던의 역 똑같이 이제 저기를 해놓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 지명을 듣는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 옆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 소설이 훨씬 쭉 하고 빠져들 수 있겠지. 그렇지? 가짜 이야기를 진짜처럼 자꾸 믿게 만드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의빈아? 이런 걸 이제 소설의 개연성을 높인다라고 얘기하지. 잘 외워도 알겠지. 개연성을 쭉 확보를 하고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고 삼남이라고 하면 그 경기도 그러니까 한양 밑에 있는 도 세 가지. 충청도, 한양 밑에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 요렇게가 삼남이야. 얘네가 만나는 길목이야. 아까 그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지. 그래서 이 삼남이 길목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안성이 가지고 있는 안성의 지리적 특성이네. 안성은 이런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대추,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 속의 과일을 모조리 2배 값으로 사들였어. 그러니까 모조리 사들였어.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니? 몽땅 사는 거. 사재기 좋아. 조금 더 멋있는 말로 독점이라고 하지. 다 사들이는 거야. 혹은 매점, 매석이라고도 해. 다 사들이는 거야, 그냥. 자. 자, 왜 하필 이거를 샀어? 그렇지. 제사, 잔치. 꼭 필요한 음식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 제사나 잔치. 근데 제사나 잔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 그러니까 생존이랑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생존이랑 직결되는 음식은 아니야.
오히려 생존이랑 직결되는 음식은 뭐야? 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존이랑 직결이 되겠지. 그런데 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이것도 좀 해석을 잘 해야 돼. 이게 이제 되게 비판적인 거거든. 사실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허생이 싹 사들여서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배, 3배를 내고 사들였으면 어쩔 수 없이 두세 배로 돈을 내고 허생한테 다시 산다면 그건 허생이 비판받을 만한 일이지. 사람이 이제 목숨줄을 가지고 이제 흔든 거니까. 그런데 이건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생이 이거 딱 사들어서 독점하니까 이제 다시 야 다시 나한테 팔아라고 할 때 허생이 안 파니까 10배의 가격까지 주고 다시 사가. 뭐를 위해서? 잔치나 제사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 허례허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몇 배로 돈을 주고 사고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어? 지금 비판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다. 10배까지네. 자, 그러니까 만냥으로 온갖 과일을 다 살 수 있고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구나. 완전히 경제를 어떻게 했어? 만냥으로 쥐고 흔들었어. 10억이면 우리나라 경제 막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꿈도 못 꾸지, 그치? 지금 10억 있어봐야 뭐 집 한 채 뭐 간신히 사거나 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경제 구조가 조선이 어떻다? 매우 취약하다. 자, 첫 번째로 만냥으로 매점 매석이 가능해. 이렇다는 건 어떻다는 거야? 규모가 작다는 거야. 우리나라 그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 두 번째, 교통 여건이 좋지가 않아. 다시 말해서 안성이라는 곳으로 무조건 모여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크게 요거 하나랑 하나만 더. 또 두 번째, 허례허식. 요 두 가지를 뭐 하고 있다? 둘 다 비판하고 있다.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는데 경제구조의 취약성은 이렇게 두 가지더라. 괜찮니? 이렇게. 자, 그는 다시 뭐 했어?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좀 이런 거 생필품 사서 제주도에 갔어. 그리고 그거는 제주도에 팔아먹고, 제주도는 그런 거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팔아먹고, 거기서 뭐를 샀냐면 말총을 사. 왜 말총을 샀냐면 머리를 싸매는 것. 우리 옛날에 이제 양반들 이제 머리 이렇게 싸는 거 있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감는 거. 그래서 여기 감는 거를 망건이라고 하거든. 이게 상투 튼다고 하잖아. 상투 틀 때 이렇게 감는 거를 망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모자 쓰는 걸 가시라고 해. 근데 너희들 그 뭐 역사 그런 거 보면은 실제로 남자 양반들이 되게 이제 자기 꾸미는 거를 좋아했었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제 명품 두르고 뭐 차 좋은 거 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거 있잖아. 그 조선 시대에도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 옷 입고 비단, 그 다음에 망건, 갓 이런 거에 이제 돈을 많이 썼다고 그래. 그래서 실제로 갓이 엄청 비쌌대. 갓이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 뭘로 만드냐면 말총, 그러니까 말 꼬리, 털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흔한 재료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넓은 갓도 있었고, 뭐 좀 좁은 갓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다고 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역시
실생활, 생존에 꼭 필요한 건 무언가는 아니야. 근데 말총을 모두 사들여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는 도구들을 다 양반들이 이제 쓰는 도구지. 그래서 말총은 망건이나 가세 재료더라. 그리고서 다 사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아. 명품의 값이 10배가 올라서 그래도 사. 양반들은. 그러니까 허생은 지금 돈을 몇 배로 벌었어? 거의 100배 가까이 벌었어. 그렇지? 이제 100만 냥이 있어. 만냥 투자해서 10배, 10만 냥 됐고 10만 냥 투자해서 이제 100만 냥 됐으니까. 괜찮니? 몇 해 지나면 그리고 어디야?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만건값이 10배로 뛰어올랐다. 요렇게까지가 이제 전개원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개 2, 전개 2. 이제 돈은 엄청 많아졌어. 이미. 돈은 많아졌고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 만한 아예 빈섬이 없는가? 그래서 너희 다 읽어봤으니까 이 빈섬에다 뭐 해? 이따가 나라를 건설하지. 신분도 없고 사람들이 혼자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이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거든. 그래서 그런 내가 가진 돈으로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빈섬을 물어보면서 이제 수소문하고 있어. 아무도 안 살아야 돼. 그래서 이상적인 나라. 이거 우리 뭐라고 하니? 이상국. 유토피아라고 하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야. 이상적인 나라. 그 건설을 위한 공간을 물색하고 있어. 이제 찾아보고 있어. 이상적인 나라 찾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마침 또 그 늙은이는 안 돼. 그거를 이따 언젠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문이랑 장기 중간쯤에 그런 섬이 있는 걸 내가 봤다. 사문 장기 뭐 무슨 섬 이름이겠지, 그치?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근데 그 섬이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고 과일 열매가 저절로 열려있고 짐승이 떼지어 놀고 물고기가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이네. 이런 땅이 있으면 좋겠네. 자네가 나를 거기다 좀 데려다 주면 내가 돈 충분히 줄게. 부귀를 노릴 수 있어. 라고 하고 거기를 찾아가. 거기를 찾아가고 이제 덕이 있으면 어차피 사람은 모이는 거니까 내가 이걸 건설하면 건설한다고 이제 와라 하면은 사람들은 모일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 변산이라는 곳을 가. 변산은 그 서해에 있거든. 서해. 아까 그림 어디 갔니? 우리나라 지워버렸네. 그래서 서해에 너희들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 이제 변산 반도 있는데도 가끔 놀러 가거든. 뭐 MT나 이런 걸로. 나중에 그거는 한번 가보고. 어쨌든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가 있어. 여기 변산도 역시나 안산처럼 실제치 있는 구체적 그리고 실제 지명이야. 역시나 이제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군도라고 하면 도적대야. 군도 모일 군자거든. 이렇게 군집하다 할 때 도는 절도할 때 도자야. 그래서 때로 있는 도적들 모여 있는 도적대 산적 집단. 우글거리고 있었다. 근데 그때 나라에서도 잡아야지.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이 도적대들을 잡기 위해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어.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걔네들 수색하는데 못 잡고 막 병사들이 돌아다니니까 도적대들도 자기네들이 못 나가서 이제 도적질을 못하니까 굶어 죽을 판이야.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렸다. 천명이 천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에 얼마씩 돌아가냐? 1인당 한 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 부분 좀 볼게. 이 부분 쪽 빼서 필기를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걸 보면 이제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어. 소설을 보고 당시 이제 시대가 좀 어땠는지, 얼마나 혼란했는지. 첫 번째로 사회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도둑이 많았어. 도둑이 많은 이유는 뭐야? 도둑이 많고 현실이 좀 어지러워. 니네 도둑이 왜 많니? 도둑이 많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둑이 많은 거야. 도둑질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도둑들, 백성들은 궁핍해지고 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현실은 어지러워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인 과제였을 때야. 왜 이래? 두 번째로, 그런데 그래서 그 군사들을 징발해서 도적대를 물리치려고 하잖아. 첫 번째, 지배층이 일단 백성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유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적대로 갔어. 근데 도적대도 잡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엄청 무능해. 백성들을 잘 먹게 잘 살게도 못 해주고, 도적이 된 백성들을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백성이 도둑이 되고 도둑을 잡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함을 보이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뭐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백성을 도둑으로 만들고 도둑을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도적들한테 가서 물어봐. 니네 아내가 있냐? 없다. 논밭은 있냐? 없다.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야, 땅 있고 처자식 있으면 내가 왜 도둑이 됐겠냐? 땅도 없고 처자식도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도둑이 된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얘네들은 도둑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현실적으로 뭐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때 시절이 몰라, 역사책에서는 효종이 거기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 대한 약간의 복수심도 있어서 북벌 정책도 펼치고 이런 건 역사책의 내용이고 실록의 내용이고, 실제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어? 보통 이제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중요한 사료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역사 연구를 할 때 그 당시의 소설들도 정말 참고를 많이 해. 정말 그렇다면 왜 그러지 않아? 왜 버리지 않겠소? 바라지 않겠어. 다만 돈이 없어서 아내도 못 얻고 소도 없고 논밭을 갈 수도 없어. 논밭이 애초에 있어야 뭐 농사를 짓든지 하지. 야, 도둑질하면서 왜 돈을 걱정하냐? 내가 능히 당신을 위해서 마련해 주겠다. 내일 바다에 나와라.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이제 이때는 엽전이었으니까 돈이 이제 100만 냥 정도 되니까 이제 돈을 어떻게 배 싣고 다니는 거야. 다 돈이니까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어때? 성격이 좀 대범하고 과감하고 이인스러움을 알 수 있지. 좀 달라, 일반적인 사람과.
허생이 군도와 언약, 말로 약속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다에 나가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30만 양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 대경. 대경하다는 크게 놀라다라는 뜻이야. 뭐 모르는 사람만, 몰랐던 사람만 적어놓으면 돼. 크게 놀라다. 라는 뜻이고, 왜 놀랐어? 허생의 비범함 때문에. 저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아무리 돈이 300억이 있어도 그거를 싣고 남한테 나눠주진 않잖아. 그치? 야, 니네들 내가 이거 돈 오늘 니네가 짊어지고 갈 수 있으면 그거 다 줄게. 다 싣고 가. 니네 딱 이고 가봐.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지지 못했어. 왜? 다 엽전이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야, 니네 100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거 평민 그냥 평범한 시민이 되려고 해도 이제 너희들은 지명수배에 올랐어.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어. 지명수배에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갈 곳이 없어. 100냥을 가지고 여자나 소 한 피를 거느리고 오느라. 엄청 큰 돈이었나 봐. 그리고 이때 좀 여성의 지위도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지. 그렇지? 내가 돈이 있으면 여성을 얼마든지 사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차별이 있었던 그런 분위기도 좀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가정을 이루고 농사를 짓기 위해선 뭐가 반드시 필요해? 여자와 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100냥 줄 테니 여자랑 소 사와 이렇게 되는 건데 얼마나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의 지위가 또 낮았었는지 그런 것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자, 돈을 다 줬어. 그럼 이제 100냥을 받았으니까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 큰 돈이니까. 하지만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어. 이유는 뭐야? 갈 곳이 없어. 어차피 갈 곳이 없어. 그래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뭐 했어? 빠짐없이 돌아왔어. 갈 곳이 없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사람 믿어보자. 그리고 빈섬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 나라에 남아있어봐야 도적이야. 근데 내가 돈 주고 여자랑 소랑 이제 구해서 이제 빈섬으로 돌아가서 너 그냥 일반 평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이 못했다. 백성 구제 활동을 본인이 하고 있지. 또 두 번째, 그냥 잘 살고 있는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들도 구해줬어. 그렇지? 그러니까 도적대는 도적대 나름대로 구해주고 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도적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나라의 치안 문제도 해결했어. 우리 뭐 치안이 좋다 안 좋다 그러지? 치안은 안전, 범죄에 대한 안전 문제를 치안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방금 이제 간 도적대들이지. 뭐 군도들, 군도라고 나왔으니까.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었어. 그리고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농사를 짓던 땅이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양분이 많아. 그래서 백곡이 잘 자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이제 곡식도 잘 자라. 뭐가 가능한 섬이야? 자급자족이 가능해. 또 양식을 비축해 줄 수도 있어. 잉여 자원도 나와.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것 정도만 남겨두고 3년 정도 이제 막 흉년 나고 했을 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나머지를 모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어.
여긴 어디야? 일본이야. 일본. 알겠지? 일본. 일본이니까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한 거네. 이 조선시대는 그렇게 없었던 일이야. 이 시절에는. 그래서 다른 섬 혹은 다른 나라 혹은 해외 무역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지. 이때는 조선시대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박지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해외 무역이 중요해질 거야. 해외 무역의 중요성을 소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지. 남는 거는 남겨둬야 뭐해. 우리 반드시 써야 될 거 빼고는 가져가서 팔자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라는 곳은 뭐 일본이고 그 지방은 이제 장기라는 곳. 마침 또 흉년이 들었는데 구휼하다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다라는 뜻이야.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또 동시에 뭐도 했어? 돈도 벌었어. 도움도 주고 돈 벌고. 이렇게 하나의 일로 두 가지 효과를 얻는 걸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니? 여원아. 은우야.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효과를 봤어. 민서야. 그래, 일석이조. 혹은 뭐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속담도 있고, 그치?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뭐 새로운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거. 그래서 이 조그만 시험이 이제 끝났어. 첫 번째, 자급자족이 가능한 섬을 만들어 보자. 자급자족 성공했어. 두 번째, 부를 축적시켜 보자. 또 이 부를 축적하려면 무역을 통해서. 세 번째, 또 이렇게 나쁜 사람들, 군도를 교화하고, 그러니까 도적들을 이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스스로. 이에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거기 이제 섬에 들어간 사람들 2,000명.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왔을 때 먼저 부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고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손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리라 라고 해서 예절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제 섬에 너희들끼리 살아라 라고 하면서 배를 싹 불태워버리고, 가지 않으면 어차피 오는 사람도 없을 거야 하고 50만 양을 바다에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욕심이 있어 없어? 없어. 남은 돈은 그냥 다 버려버렸어. 거의 대부분을. 돈 욕심이 없어. 돈 욕심 없고. 역시나 좀 이인스럽지. 평범하지 않지. 돈을 이렇게 버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너는 버릴 거니, 태영이?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니? 차 살 거니? 좋아.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 돈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만냥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잘 나라의 그 모든 경제를 좌우했는데 이 정도 큰 돈은 필요 없어. 조선 본국에서도 필요 없어. 버려.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은 내가 나갈 배에 다 태웠어. 그래서 이 글을 아는 자가 그 섬에 뭐 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왜? 조선이 지금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자들은 평민, 글을 아는 자들이 양반.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이 결국은 나라를 병들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거기서 다 태우고 나와버려. 결국 이것도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지. 이 섬의 화근이라고 생각해. 화근. 이게
화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글을 아는 사람. 자, 전개 2번까지 왔고 전개 3번. 자,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뭐 했어? 좀 돈 없는 사람들 막 도와줬어. 도와주고 그리고도 10만 양이 남았어. 아직도 10만 양이 남았어. 돈을 써도 계속 남아. 이건 이제 변 씨한테 갚아야 돼. 아까 10,000양 빌렸으니까 이제 갚아야 돼. 이제 변 씨한테 가서 나 알아보겠어? 이렇게 물어봤어. 왜 이렇게 물어보겠니? 세월이 이제 좀 지났으니까 얼굴도 변하고 막 그랬으니까 세월이 오래 지남을 이제 나타내지. 아,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구나 하고 묻자 변 씨는 놀라 말했다. 야, 너 그때랑 똑같구나. 거짓골을 하고 왔구나 그때처럼. 그러니까 이제 변 씨는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이거 10,000양 못 받겠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허생을 판단하고 있어. 아, 얘 이제 망했구나. 10,000양 다 잃은 게 분명해. 즉 거짓골을 하고 다니. 돈 벌었으면 어디에 써야 되는데 옷도 좋은 거 입고 얼굴도 좀 좋아지고 막 살도 좀 찌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거짓골이야.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그래서 여기 당신은 누구야? 변신은 상인이야, 상인. 여기서 이제 캐릭터가 상인들은 돈이 많아지면 뭐해? 얼굴이 좋아져. 그러니까 상인들이 중요시하는 건 뭐라는 거야? 돈. 돈 많으면 좋아져. 그래서 상인한테는 뭐가 중요하다? 여기 재물 너무 앞에 써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 재물이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상인들한테는 가치가 재물이야. 재물이 많아지면 사람이 좋아져. 10,000양이 어찌 도를 살찌게 하겠소. 그래서 10,000양은 내가 추구하는 도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게 진정한 사대부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돈을 멀리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이러면서 도를 깨우치는 거. 뭔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 선비한테는 뭐가 중요해? 이 도, 사대부 정신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너희는 돈이 중요하지. 나한테는 도를 추구하는 이 사대부 정신이 훨씬 중요해. 돈이랑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래 돈으로 막 뭘 치장하고 이런 건 내가 추구하는 정신과 맞지 않아. 하고 상인을 살짝 깔보고 있지. 그렇지? 10,000,양을 변 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몰랐으면 적어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릴길을 중도에 끝내고 말았으니 10년을 결심했는데 7년밖에 못하고 나왔지. 당신에게 10,000양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 씨는 대경에서 일어나 절을 하여 사양하고 그러니까 10,000양, 100,000양 그거 안 줘도 돼. 왜 이렇게 10,000,양이나 줘? 그냥 10,000양에 원래 우리가 받던 이자 정도만 받을게. 그래서 한 10,000양만 더 받을게. 이자를 쳐서 받을게. 원래대로 받을게. 100,000양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이제 정직한 거지, 그렇지? 허생이 잔뜩 영정을 내면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장사치. 야, 장사나 한 놈으로 보여? 상인을 뭐 하고 있어? 무시하고 있지.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사대부니까 사대부 정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이제 무시하는 거. 그리고 나가버렸어. 이제 몰래 따라가. 스토커처럼. 그래서 저게 누구 집이야?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저기 원래 남자랑 여자랑 둘이 지냈는데 허씨 생원이라는 건 선비를 생원이라고 그래. 그냥 알겠지? 글 공부하는 선비를 생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허씨성을 가진 생원의 집이야. 근데 그 생원이 집을 가출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사를 지내고 있어. 허생이 죽은 것으로 생각했어. 누구는? 허생의 처는
그냥 나가서 돌아오고 소식도 없으니까 죽었나 보다 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제사를 지냈다고. 그 사람이 허씨구나. 성씨만 알았어. 그리고 다시 가서 허생아, 내가 이거는 받기 좀 그래. 그러니까 너 다시 돌려줄게 라고 했어. 그래서 받지 않고 거절해. 그래서 사유재산 소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너는 모르겠지만 나 사실 100만 양 버리고 왔다. 야, 너 같으면 100만 양 버린 사람이 10만 양 받겠어? 내가 그럴 거라면 100만 양 왜 버렸겠어? 나는 재물에 뜻이 없어. 내가 추구하는 거는 밥이나 그냥 먹고 옷이나 입을 수 있으면 돼. 좋은 밥, 좋은 음식도 필요 없어. 내가 추구하는 돈은 안분지족.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거. 안빈낙도. 가난함 속에서 도를 추구하는 것. 가난함 속에서 그냥 공부하고 이런 거. 그리고 청렴하고 청빈하게 사는 것. 일생을 그렇게 하면 좋게.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혀? 자, 재물이 있으면 뭐하다? 정신이 괴롭다. 다시 말해서 사유재산 소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네. 나는 복사해서 붙여놔야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니 뭐 이렇게 아무리 이제 얘기해도 이제 허생이 너무 완고해. 나는 돈 안 받을 거야.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재앙이 뭐라는 거야? 재물이 재앙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역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 사유재산 소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세 번째가 되겠네.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재물은 곧 재앙이다. 나의 생각은 정반대인데. 그렇지 않니 유빈아? 재물은 곧 뭐야? 행복이니? 생각만 해도 좋니? 우리가 모두 지금 재물을 탐하기 위해서 지금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니? 보자. 결국 그래서 둘이 뭐 술 친구 됐어. 그냥 술이나 한 잔씩 하고 가끔 이제 허생이 밥이 너무 없는 것 같으면 좀 넣어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정이 점점 키워졌고 그래서 이제 비법을 물어봤어. 100만 냥 어떻게 벌었어? 라고 했더니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국제무역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를 하나 다 사면 외국에서 뭘 들여오지 않아.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을 다 사면 외국 과일 들여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 또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않아. 또 제자리에서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져. 요거에 관해서 박지원 글이 2학년 2학기 비문학 독서 2학년 2학기 때 독서 배우거든. 거기에 그대로 글이 하나 나와. 알겠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공부 좀 열심히 해놔야 돼. 그때 가면 이제 따라잡기 힘들어. 뭐든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나라의 취약점이 뭐라는 거야? 국제통상이나 무역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1번 정도로 정리해 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레가 다니질 못해. 국내에서도 유통이 안 돼. 세 번째, 자급자족이야.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이 사람 생각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박지원은. 그러니까 뭔가 사고 팔고 해야 국내에서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예를 들면 이 박지원이 이제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하나 써. 그게 이제 2학년 2학기 때 비문학 지문으로 하나 나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는 이 검수함 때문에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사람들이 타고 다녀야, 지금으로 치면 그래야 사람들이 그런 차를 타야 그런 차를 만든다는 거야. 그런 차를 만들어야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지. 박지원의 이야기는 그거야. 근데 우리나라 이때는 서로 사고 팔지도 않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키워서 내가 먹고 쓰고 다 하니까 기술의 발전이 없다. 유통의 발전이 없다. 중국을 봐라. 중국 얘가 이제 연경에 가서 그 얘기를 하거든. 거기는 이제 뭐 시장도 크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시장을 가봐야 중국의 시골 시장보다도 작다. 이게 문제다. 통상도 안 하고 무역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가 2학년 2학기 때 나와. 비문학 지문으로. 좀 잘 봐도. 그래서 박지원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그래서 이런 조그만 돈으로 내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쥐락펴락 할 수 있었어. 자, 요거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9가지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를 취하는 방법은 누가 하는 거야?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거야. 이건 조그만 장사치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만냥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조그만 장사치들은, 이제 배포가 작은 사람들은 10개의 종류의 물건을 산다는 거야. 천냥. 그래서 한 개가 조금 망하더라도 나머지 9개에서 이득을 본다는 거지. 하지만 나는 어떻게 했어? 독점했어. 독점. 독점한 건 누구야? 나야, 나. 허생. 나는 뭐와 달라? 이런 소인배들과 달라. 조그만 장사치들이랑 달라. 만냥 정도면 빵 하고 독점해서 10배로 빡빡 불려요.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 거지. 상황이. 똑같은 돈을 가져도 10가지 물건을 사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랑 이렇게 하더라. 독점했어.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사실은 백성들을 해치는 길이야. 누군가가 이 방법 따라하면 나니까 그래도 이 정도에서 멈췄지. 누군가 나를 따라해서 돈 벌자고 하면 백성들 아주 궁핍해질 수도 있어. 아주 난리가 날 수도 있어. 왜냐면 허생은 이제 뭐 가지고만 했어? 사치품 가지고만 했지. 생필품 가지고 안 하고. 근데 야, 생필품 가지고 하면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스스로를 좀 비판하고 있고. 근데 처음에 내가 만냥을 꾸어줄 거 이렇게 꾸어주다 할 때 만냥을 빌려줄 줄 알고 어떻게 찾아와서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만냥 빌려줄 줄 어떻게 알았어? 라고 했더니 허생이 너라서 나한테 빌려준 건 아니고 능이 10억 정도 지닌 사람은, 그 정도 부자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 그 정도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사람을 알아봐. 그러니까 그 정도 부자면 나를 알아보았을 거야. 이런 뜻이야. 알겠지? 만냥을 지닌 사람이면 아마 나한테 무조건 빌려줬을 거야. 그래서 거상이라면 인물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을 것이야. 나는 그런 인물이야. 남들이 알아보는 인물. 배포가 있는 인물.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런 눈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 운명은 하늘에 속해 있는 거야. 운명론적 사고관. 결국 네가 빌려주고 말고는 너의 의지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의 의지였어. 그래서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한 일을 하시고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고 운이 좋았고, 그런데 요 복력이라는 건 하늘의 도움을 받은 거고, 내가 이상적이고 뭔가
거대한 꿈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이 도와준 것이고, 사사로운 이익,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래저래 뭐 그렇게 잘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오늘 심청전 하나 풀 거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고, 모르는 거 있는 사람들은 다 물어보고 가야 되고, 알겠지? 오늘 다 하고 가야 돼. 오늘 다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 일찍 와야 되고, 오늘은 할 게 적으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하고 가는 게 더 좋을 거야. 알겠지? 자, 내일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허생전 좀 복습해오고